취준생들이 자기만의 가치, 나의 가치관에 입각해서 직업 선택을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내가 지금 생각해 볼 때는 와, 저게 너무 좋을 것 같아. 확 꽂혔어.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 부딪히게 되는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위기의 상황, 극복해야 될 그런 난관이 부닥쳤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중요한 키가 되는 게 사실은 가치에 대한 부분이에요. 직무에 대한 가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박재경입니다. 이슬제자에 서울경자를 쓰니까 어때요? 한자로 딱 풀어놨거든요, 제가. 서울에 지금 제가 머물고 있으니까 어때요? 이름값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죠. 기업체에서 한 20년 근무를 했고요. 공교롭게도 사람에 관련된 일만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팀장을 끝으로 해서 조직생활을 마감하고 여러분들과 같은 구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취업 컨설팅을 주 업무로 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문 광고에 무슨 회사의 인력 채용 공고가 뜨게 되면 예전에는 사무직, 영업직, 생산직 그렇게 크게 구분이 됐지만 요새는 민사 직무, 기획 관련된 분야, 마케팅 분야 이렇게 해서 세분화돼서 구인 광고가 뜨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개별적인 직무에 적합한 역량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뽑고자 하는 것이 기업의 요구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고 있고요. 채용 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무 적합성과 조직 적합성, 즉 무조건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라 우리 조직에 적합한 사람, 그리고 이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뽑겠다는 것이 기업들의 주로 관심사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전에는 학벌 좋은 사람, 학점 좋은 사람 위주였다면 지금은 어떻게 돼요? 유니크한 사람.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를 부여하고 꿈을 부여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뭔가 자발적인 노력을 이루어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류 전형보다는 면접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밀도 있게 보겠다,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서류 전형 통과한 사람들 면접 전형에 불러서 그냥 일반적인 질의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 물어서 통과가 되면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데 요새는 한 가지를 물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파고들죠. 그래서 어설프게 대답하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하여 구조화 면접이 진행되고 있죠. 사람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사람을 보고 면접에 투자하는 정성과 시간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베스트 피플. 어디에 내놔도 최고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보다는 우리 조직에 적합한 사람들, 라이트 피플을 원하는 쪽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는 기업 입장에서 이런 식의 눈을 갖고 뽑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뽑히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우리도 역시 이와 같은 시각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기업에서 인재를 뽑는데 아주 우리 조직에 적합한 사람을 뽑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직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취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한 토막을 새롭게 결정해서 진입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학교는요, 중간에 그만두고 재수해서 다른 학교로 가도 되고, 또 한 가지는 편입해서 새롭게 학력 세탁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직업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한번 들어가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쉽게 바꾸기가 용이치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에서 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나한테 잘 맞고 앞으로 최소한 몇 년, 몇십 년은 계속적으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무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여러분들도 회사가 여러분들을 적합한 인재를 찾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회사를 선택하고 직무를 선택함에 있어서 나에게 잘 맞고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잘 부합되는 그런 직무를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입장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맞는 타겟, 진로를 설정할 때에는 다음 몇 가지의 것에 입각해서 한번 진행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쉽습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고차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어떤 거? 하고 싶은 거. 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되고 싶은 거. 또 한 가지는 갖고 싶은 게 뭔가. 이거를 한번 찬찬히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 아까 어느 학생이 얘기했지만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돈이다. 경제적인 가치를 많이 얻는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것일 수 있겠지만 그 이외에 다른 부분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뭐고 되고 싶은 게 뭐고 갖고 싶은 게 뭔가를 한번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준비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거를 결정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진로를 설정한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떤 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떠한 것이냐. 또 한 가지는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가서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그 공간이 어떠한 곳이냐. 어떠한 기업이냐. 어떠한 직장이냐. 이게 참 중요해요. 장수적인 요소. 근데 과거에 저희들이 옛날에 그 기성세대들이 근무했던 당시에는 바로 이 직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대한 것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 어느 기업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무슨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냐, 뭐 이런 것들. 밖에 보이는 화려한 간판에 의해서 사람이 평가되는 그런 부분이 많았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업체에서, 그 기업에서 일은 하긴 하는데 행복감도 전혀 못 느끼고 보람도 못 느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볼 때는 와,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로를 설정할 때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기업의 간판에 따라서 복리 후생이 달라질 테고 기업도 달라지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성공의 가치 기준으로서 봤던 것처럼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일에 보람을 느끼고 살 것인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직무를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종합해서 이 액션은 반드시 거치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거지? 나에게 맞는 적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곰곰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완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눈을 밖으로 돌려서 그럼 내가 이러한 성향을 갖고 이러한 적성을 갖고 있는데 어떠한 기업에 어떤 직무에 눈을 돌려야 내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요거를 살펴본 다음에 서로 교집합이 해당되는 부분들을 쭉 모아놓고 거기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직무와 직업을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요, 요 부분을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요 부분은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회사 가서 몇 년 동안 또는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인가, 외부적인 조건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반드시 보게 되는데 바로 자기에 대한 분석들을 많이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 회사 들어가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역량을 요구하는데 내가 그 정도에 합당하게 가 있는가 안 있는가. 나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관대하면서 그 이후에 타겟이 되는 조직에 대해서는 아주 예리한 잣대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 요즘 취준생들의 이중적인 형태가 아닌가 싶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일단 외부적인 부분으로 눈을 돌리기 전에 내 스스로에 대한 분석부터 완벽하게 좀 해내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잘하는 일이 내 직업으로 선택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이해와 분석이 참 중요한 요소인데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어떠한 건가?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약점은 어떠한 것인가? 그다음에 장점은 어떤 거고 단점은 어떤 건가? 근데 우리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그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장점이 뭔가와 강점이 뭔가를 혼동하고 계시는 학생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장점은 뭐고 강점은 뭘까요? 장점하고 강점은 같은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항인가요? 어떨까요? 답이 없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점과 장점은 조금 개념이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의 대상이 나와 다른 사람, 타인과 비교해서 내가 갖고 있는 특성들 중에서 조금 더 비교 우위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강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내 스스로가 판단해 봤을 때 이거는 긍정적인 요소, 이런 것들은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이건 조금 밖으로 드러내기가 좀 안 좋아. 부정적인 요소를 우리는 단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는 주체와 이 관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고요. 자, 성격적인 부분에서 적성에 관련된 부분에서 흥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주제와 관련된 이 부분 가치관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취준생들이 자기만의 가치, 나의 가치관에 입각해서 직업 선택을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요,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치관이 별로 중요하게 안 여겨질지는 모르나 어떤 일을 선택하더라도 중간에 위기와 고비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해서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살면 평생 동안 행복할 수 있나요? 적어도 제 경험에 보면 아닌 것 같아요. 늘 위기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극복해야 될 과정인 거고요. 늘 처음과 같지는 않습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생각해 볼 때는 와, 저게 너무 좋을 것 같아. 확 꽂혔어.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 부딪히게 되는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위기의 상황, 극복해야 될 그런 난관이 부닥쳤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중요한 키가 되는 게 사실은 가치에 대한 부분이에요. 직무에 대한 가치. 그거는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직업은 뭐 경제적으로 높은 가치를 부여하니까 이건 좋은 직업, 안 좋은 직업, 이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부여한 자기만의 가치,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취준생들은 본인의 직업적인 가치를 직업을 선택할 당시에는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직업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본인이 선택한 직업에 대해서 보다 완벽하게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동기를 만들어낼 수 있겠더라. 이게 제가 경험을 통해서 확인한 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거를 반드시 한번 본인 스스로 진단해보고 답을 낸 상태에서 직업 선택을 하는 것이 무방할 것 같아요. 성격과 가치관과 적성과 흥미, 이 부분들을 좀 선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삶의 선택의 요소다,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가치가 어떤 겁니까? 질문을 드려보면 사람마다 답변하는 내용들이 각각 다를 거예요. 나는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돈이 제일 중요하죠,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친구 간의 우정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이렇게 사람마다 얼굴 생김이 다른 것처럼 본인이 뭔가를 선택할 때 기준이 되는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가 각각 다를 수가 있을 것인데 그게 바로 가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가치에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문장 형태로 서술해 놓은 것이 뭐냐 하면 사명입니다. 자, 우리 학교에 가치 체계가 있죠. 우리 학교의 가치 체계. 그렇지 않나요? 우리 학교만의 가치 체계가 있습니다. 각각의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집의 구성원들이 다 공유하는 뭐가 있어요? 가훈이라고 하는 게 있죠. 대한민국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일 우선순위에 있는 가치 체계. 헌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모든 것에, 모든 그 규정의 원론이 되는 것, 기준이 되는 헌법이 있는 것처럼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있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익숙치 않을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게 되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비전과 목표. 이거는 익숙하시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실천에 옮기고 있고 세우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다시 갈아엎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삶의 중요한 가치 체계이고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좀 표현해 보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죠?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뿌리가 제일 중요하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지 아니하고 가물에도 영향받지 않아요. 그래서 꽃도 많이 피고 열매도 많이 피우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가치 체계가 명확하게 밑에 튼튼하게 뿌리를 받고 있게 되면 그것이 제대로 된 굵은 대목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열매와 잎사귀를 무성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가치 체계를 개별적으로 마음속에 새기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잣대로 활용하신다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차이가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직업을 선택하고 진로를 선택하는 데에도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4개 중요한 가치. 자,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한번 보시죠. 1, 2, 3번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 3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는 첫 번째 이런 활동들을 뭐라고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카메라를 들고 열심히 찍고 있네요. 자, 저러한 활동들 뭐라고 해요? 취미 활동.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서에다가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런 활동을 우리는 무슨 활동이라고 그래요? 종교 활동이라고 얘기하죠. 자, 세 번째 활동을 봤더니 똑같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연탄을 들고 움직입니다. 저런 활동도 우리는 무슨 활동이라고 얘기해요? 봉사 활동. 자, 취미 활동, 종교 활동, 봉사 활동, 이 3가지의 공통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활동하는 거. 예, 활동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가치관. 예, 그냥 조금 쉽게 가세요, 편하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발적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아무튼 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 하면 돈 나와요, 안 나와요? 돈 안 나와요? 돈 안 나오지만 열심히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발성과 비영리성. 또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있죠. 이거 하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일을 하지만 보람과 긍지를 느껴요. 이 세 가지. 자, 그런데 우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 4천만 원, 경우에 따라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받으면서도 왜 행복하지 못할까?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가치의 문제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직업적인 부분, 이 세 가지의 활동들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그다음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하게 되는데 왜 우리 직업으로 선택해서 몇천만 원, 몇천만 원씩을 받게 되는 이 높은 급여를 받으면서 하는 활동에서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 가치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요소. 아까 어느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돈에 관련된 부분. 참 중요하죠. 경제적인 가치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사회적인 가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회적인 가치. 내가 이 일에 종사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부여받는 어떤 지위와 명성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사회적인 가치에 해당될 겁니다. 정신적인 가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정신적인 가치. 그렇죠. 내가 이 일을 성취했을 때 보람, 만족감, 긍지, 자부심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가치에 해당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직업적인 가치는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가치가 제일 중요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같은 일을 하고 있다가도 조금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면 그쪽으로 이렇게 전직을 하거나 이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속감 자체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자, 사회적인 가치가 높은 사람들 어때요? 급여가 어찌되었든 간에 어떤 사회적으로 비춰지는 조건, 이런 것들이 높느냐 남느냐에 따라서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신적인 가치가 어떤 겁니까? 일에 대한 만족감. 이게 참 중요한 요소이긴 해요. 자,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가치 중에 어느 부분에 관심이 가십니까? 어떤 부분을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하실까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하실 것 같으세요? 정신적인 가치? 근데 이 직장인들을 이 대상으로 해서 앙케이트를 해봤더니 이 부조화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밖에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정신적인 가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본인의 영향받는 요소는 경제적인 가치에 아직까지도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가치, 사회적인 가치, 정신적인 가치가 공이 다 중요한 요소예요. 어느 거 하나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경중을 가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그죠?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하더라도 하는 일 자체에 보람과 긍지를 느끼지 못하면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근데 보람과 긍지를 느끼긴 느끼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우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참 팍팍해요.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럼 이 직무에 본인 스스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어려운 부분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의 일의 일반적인 가치에 대한 것이 균형을 이뤘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은 안타깝게도 정신적인 가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는 했는데 본인이 선택한 그 부분을 보게 되면 바로 이렇습니다. 돈벌이 수단이다.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대한민국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1,000명이 넘는 사람, 1,054명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 포털 사람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앙케이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일 높은 수위를 차지하는 게 뭐냐면 돈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직무를 내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과는 좀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직업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선택의 대안만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바로 옮겨 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요. 예, 원하는 일만 하고 살 수 없으니까 반포기 상태인 거죠. 또는 어떤 일이 천직인지 몰라서 좋아하지는 않지만 잘하는 일이라서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이게 현재 우리 직장인들이 선택하고 있는 일그러진 직업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러한 고민들을 하지 않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부분입니까? 경제적인 가치에 모든 것을 걸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직장 생활 내에서 행복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보람과 긍지를 찾아보기 어렵겠죠.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구직자가 중시하는 가치와 직장인이 중시하는 가치가 분명하게 차이를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 구직자가 중시하는 가치. 아까 제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예를 들어 설명했던 것처럼 직업적인 안정성을 대단히 중시 여겨요. 직장인이 중요하시는 가치는 심신적인 여유를 생각합니다. 아, 해보니까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사람이 좀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돈과 안정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회적인 보장 제도가 잘 돼 있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의 나라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이렇게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제일 많이 해요.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데 행복감과 만족감은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직업적인 가치관이 참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나의 직업적인 가치관을 생각해보고 좀 점검해 볼 수 있을까?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아주 친절하게도 잘 링크가 돼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워크넷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보게 되면요. 직업 심리 검사 항목들이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보시게 되면 직업 가치관 검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분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문을 이렇게 해보시게 되면 바로 거기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결론이 도출돼서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측정하는 항목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총 13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성취, 봉사, 개별 활동, 직업 안정, 변화 지향, 지식 추구, 그다음에 자율, 금전적인 보상, 인정, 이런 부분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적인 가치, 사회적인 가치, 정신적인 가치가 골고루 조금 더 세분화돼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보시게 되면 나는 이 중에서 어떠한 부분에 특별히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중요시 여기는가,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겠죠. 이런 걸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물이 도출이 됩니다. 총 13개 항목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에 속해 있는 것들이 나는 어떤 것들인가, 요게 그래프 형태로 보여지게 되고, 총 결과물을 어떻게 보여지냐 그러면 이 중에서 적합도가 높은 것들을 몇 개를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결과치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추천 직업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의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한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런 것들, 그다음에 대학 졸업한 수준이라면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의 직업 선택하는데 직업적인 가치관이 본인은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본 척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직업적인 가치관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제 직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의 직무, 내가 직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피지기. 직무라고 하는 것이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직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떠한 역량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것들을 좀 확보를 해봐야 그 다음에 나에게 맞는 직무 찾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 직무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직무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용의 패턴이 좀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채용 공고 자체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직무별로. 부문이 나오고 직무가 나오고. 이거는 이제 특정 회사에서 구인 광고로 낸 거를 제가 캡처를 해온 건데요. 과거와 다른 게 이런 식으로 조건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집 요건에 좀 이해하기 쉽게끔 이런 쪽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해라. 이쪽 직무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죠.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직무를 선택할 때 보통 이렇게 됐었습니다. 전공을 뭐 했냐에 따라서 그게 곧 직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었죠. 보통 지금까지는 이런 식의 하나의 그 고정적인 관념이 형성이 돼서 이렇게 직무를 보통 선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죠. 그래서 직무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인 정보들을 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직무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워크넷이나 커리어넷이나 이런 쪽의 사이트를 참조해 보시게 되면 아주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신 분 계세요? 보셨습니까? 그다음에 더 세밀하게 잘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NCS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약 800여 가지의 직무별로 상세하게 이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있고 어떤 것들을 개발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그 역량을 키워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걸 안 들어가 보더라고요. 근데
NCS 기반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기업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반드시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걸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서 각각의 개별 직무별로 어떠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건지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를 반드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NCS에 대한 거를 가볍게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면 보통 초기 화면에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산업 분야별로 이렇게 24가지가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들어가게 돼 보면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능력 단위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경영회계 사무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을 클릭하고 들어가서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능력 단위별로 구분을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죠. 나는 인사를 선택을 했어요. 인사를 선택했더니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사조직, 거기에 세분류가 인사와 노무관리. 인사 쪽에 그 팀의 크게 미션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인사관리 쪽과 노무관리 쪽이 구분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능력 단위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인사 쪽에서도 인사 기획, 그다음에 뭐 승진 평가, 보상 뭐 이런 것들이 쭉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구분이 돼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분량이 방대해요. 날 잡아서 한 번씩 보셔야 될 겁니다.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일반 산업 현장에서는 이 직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얻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모든 직무를 다 경험해 보실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내가 직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나에게 적합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정보 자료를 풍부하게 갖고 검토를 해봐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요약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식의 직무가 일반적인 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직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산업 특성별로 그리고 기업의 특성별로 구분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없던 직무가 이 회사는 직무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분류하는 카테고리를 조금 달리 갖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보통 크게 이 분야에서 벗어나지 않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본사 지원 부분에서 근무한다라고 하는 경영 지원 관리 직군에 해당되는 것들이 총무, 재무회계, 법무, 인사, 전략기획 이런 쪽 조직에서 헤드쿼터의 역할을 하는 이런 쪽이고요. 전략적인 부분을 선택하고 운영하는 그런 부서들이 직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밸류 체인들 이거를 운영하는 구매, 생산 이런 쪽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이런 직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고객 직접 만들어진 상품들을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고객 관련된 채널에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IT 연구개발 쪽, 그다음에 이런 것. 이건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특화 직무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두고 그쪽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다고 한다면 개별적인 그 기업의 홈페이지 쪽에 들어가시게 되면 채용 사이트에 보통 직무에 관련된 내용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특화된 직무의 특성들을 이해하게 되면 훨씬 더 선택하는 데 용이할 수 있겠죠. 그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가 할 일, 이 직무가 나에게 어떤 역량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전공은 뭘 해야 되고 특별히 교육 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걸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 직무 기술서라고 하는 것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직무 기술서. 자, 우리 여러분들의 학교의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과의 홈페이지로 서브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죠. 거기에 들어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학과의 특성이나 교수진, 커리큘럼 이런 것들이 쭉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직무에 대한 카테고리도 또 보게 되면 정의와 하는 일, 이 주요 타스크가 이렇게 정의가 돼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이 일이 어떤 일을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 내 직무를 선택하는데 나하고 잘 맞을 것인가 안 맞을까를 제대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직무에 대한 정의와 타스크를 확인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직무기술서의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어떤 거다. 이런 것들이 쭉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분석력이 뛰어난 사람,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 수치 감각이 뛰어난 사람, 뭐 각각의 직무별로 이것 원하는 가중치가 조금씩 다를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다, 뭐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을 언급해 놓은 것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이수해야 돼? 전공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증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지식과 태도에 대한 것들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본 다음에 나에게 맞는 직무인지를 좀 선택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보통 보면 이제 직무기술서의 샘플을 제가 하나 이렇게 제시를 해봤는데요. 바로 이런 겁니다.
직무 개요라고 하는 거, 이 일은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고요. 주요 세부적인 업무 단위를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역량들이 어떠한 건데 이러한 것들 중에서 다 모두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가 어떤 것이다. 가중치를 두어서 이렇게 보기 편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도 달아놨죠. 분석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호한 현상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 번씩 읽어보신 다음에 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무가 수십 가지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이 직무가 어느 정도 위상을 갖고 있는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제가 경험했던 인사에 관련된 직무를 보게 되면 밖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와, 인사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권한부서에 있는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꼭 권한부서, 남들이 우러러보는 뭐 그런 직무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처럼 연말에 이제 정기 인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쯤이면 거의 초주금이 되어 있는 상태죠. 업무의 강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심적인 스트레스도 대단히 많아요. 왜냐하면 포스트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을 다 승진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다 승진시킬 수는 없어요. 평가 결과에 따라서 줄을 세워서 어떤 사람은 승진을 시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떨어뜨리기도 해야 됩니다.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을 감내를 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떨어진 사람들은 너 떨어졌으니까 그냥 뭐 방기를 해놔야 될 것이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또 어떻게 사기부여해서 이 사람이 다음번에는 또 제대로 된 역량 발휘를 해서 승진을 시킬 수 있을 건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대단히 중요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서 이 직무가 어느 정도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어떻게 가치를 부여받고 있는 것에 대한 것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밖에서 보는 시각과 조직 내에서의 위상이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에 이 직무를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나는 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경영진으로서의 수업을 받아서 최고 경영자가 되고 싶은데 그러면 이 직무에서 어떻게 커리어 패스를 밟아가면 내가 원하는 최고 경영자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대한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커리어 로드맵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활용도. 내가 만에 하나 이 직무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어떤 경지에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조직을 벗어나서 새롭게 내가 창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2의 직업을 선택한다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그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이러이러한 건데 현재 내가 갖추고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요거에 대한 갭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 정도 차고 넘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기업에서 원하는 직무 역량을 100% 충족시키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느 정도 요구하고 있는 역량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겠는가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그 직무의 취업의 성공 여부가 가늠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교 우위의 역량. 내가 여러 가지의 역량 요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정도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느 정도 비교 우위에 있다. 아니면 비교 열의에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직무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도식화되어 있고 문서화되어 있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실 거 아니라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그거에 대한 학습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내가 가고 싶은 산업 분야가 있잖아요. 그죠? 또는 기업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쪽에 직접 한번 직무 담당자와 인터뷰를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선에서 우리가 직무 체계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산업 현장에서는 그 직무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내가 혹시 제대로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이제 직무 담당자하고 인터뷰를 하다 보면 정말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이들 안 하거든요. 그러한 활동들을. 근데 내가 그 기업에 정말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렇게 학습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면 참 열정적이다.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산업 현장에 여러분들이 발로 뛰면서 나가서 경험해 볼 수 있다면 경험해 보면 정말 좋겠지만 경험에 대한 부분은 쉽지 않을 테고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현장에 살아있는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것도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제가 꼭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육성 경로. 이 직무를 하게 되면 내가 몇 년쯤 뒤에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게 되고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직무 파트로 나가기 위해서는 몇 년 뒤에는 어떤 직무를 경험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한 번쯤 쭉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NCS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해당되는 직무에서 찍어보고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서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NCS 사이트를 적당히 잘 활용하는 것도 굳이 내가 공공기관에 취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소재거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직무에 관련된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업을 선택하는데 몇 가지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적인 가치, 사회적인 가치, 정신적인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뭐 관념상으로는 정신적인 가치가 참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경제적인 가치, 사회적인 가치, 정신적인 가치가 고루고루 균형을 갖췄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직업 선택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선택한 직무에 대해서 만족하고 긍지와 보람을 느끼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타겟을 명확하게 하시고 직무를 제대로 설정하시는 것이 우리가 취업에 성공하기 위한 1차적인 관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 혹시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잘 이해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취업에 성공하셔서 행복한 인생의 기초를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